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여러분의 건강 25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조식품 시장 규모가 연간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일 아침 색깔 다른 알약들을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저는 3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해지려고 먹은 보조식품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친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이렇게 많은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왜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한 의도로 건강을 지키려 했던 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과 최신 의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건강보조식품 5가지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건강보조식품이 위험할 수 있는가? 먼저 건강보조식품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과다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영양소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물 중독이 생기는 것처럼 비타민과 미네랄도 과하면 독성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상호작용입니다. 여러 종류의 보조식품을 함께 드시거나 처방약과 함께 복용할 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특정 보조식품을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품질 관리 문제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만큼 엄격한 품질 관리를 받지 않습니다. 때로는 표기된 성분과 실제 함량이 다르거나 불순물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 건강해지려다 병원 신세를 진 환자들. 사례 1 김모 씨 68세 여성. 김 씨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매일 칼슘 보조식품 3정씩을 3년간 복용했습니다. 뼈가 튼튼해질 거라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런 흉통으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검사 결과 관상동맥에 심각한 석회화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뼈를 위해 먹은 칼슘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례 2 박모 씨 74세 남성. 박 씨는 기억력 개선을 위해 은행잎 추출물을 2년간 복용했습니다. 작은 상처가 났는데 피가 계속 멈추지 않아 병원에 왔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의 혈액희석 작용 때문에 지혈이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례 3 이모 씨 71세 남성. 이 씨는 근육 유지를 위해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를 매일 섭취했습니다. 3개월 후 극심한 피로와 부종으로 내원했는데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매일 병원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강해지려던 선한 의도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경고하고 싶은 것은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성분을 최고의 항산화제라고 믿고 계십니다. 광고에서도 노화를 막아주고 암을 예방한다고 홍보하죠. 하지만 과학적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의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임상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ATBC 연구에서는 3만 명의 흡연 남성을 대상으로 베타카로틴의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베타카로틴을 복용한 그룹에서 폐암 발생률이 18%나 증가했고 사망률도 유의하게 높아졌습니다. 암을 예방한다던 베타카로틴이 오히려 암을 유발한 것입니다. 고용량 비타민 E도 마찬가지입니다. HOP 연구에서는 비타민 E가 심혈관계를 보호하기는커녕 뇌출혈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항산화제는 적당량일 때만 도움이 됩니다.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세포의 산화-환원 균형을 깨뜨려 해로운 작용을 합니다. 자연에서 얻는 적당한 양의 항산화제와 인공적으로 농축된 고용량 항산화제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베리류, 견과류,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씨,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이런 자연식품에는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이 다른 영양소들과 균형 있게 들어있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칼슘 보조식품의 남용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루에 1000-2000mg의 칼슘을 보조식품으로 드십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칼슘 과다 섭취의 위험성. 심혈관계 문제. 혈중 칼슘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면 여분의 칼슘이 혈관벽에 침착됩니다. 이를 혈관석회화라고 하는데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뉴질랜드 연구에 따르면 칼슘 보조식품을 복용한 여성에서 심근경색 위험이 31% 증가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고용량 칼슘 섭취가 동맥경화 진행 속도를 2배로 빨라지게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신장 결석. 과다한 칼슘은 신장에서 결석을 만듭니다. 극심한 통증은 물론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무기질 흡수 방해. 칼슘을 과다 섭취하면 마그네슘, 아연, 철분의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올바른 칼슘 섭취법으로는 자연식품으로 섭취. 멸치,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 우유, 요구르트. 비타민 D와 함께 칼슘 흡수에 필수적. 하중 운동. 뼈에 자극을 줘야 칼슘이 효과적으로 사용됨. 적당한 햇볕 쬐기.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기억력 개선, 치매 예방, 뇌혈류 개선이라는 광고 때문에 많은 중년, 노년층이 복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고 위험성은 명확합니다.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후원한 GEM 연구는 평균 79세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6년간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과 위약 그룹 사이에 치매 발병률의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 권위 있는 의학회들은 은행잎 추출물을 치매 예방이나 인지기능 개선 목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위험성. 출혈 위험 증가. 은행잎 추출물은 강력한 혈액 희석 작용을 합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심각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는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하다가 작은 외상에도 지혈이 되지 않아 응급실에 온 분들이 여러 명 계셨습니다. 진짜 뇌 건강 지키는 방법. 규칙적인 운동. 매일 30-40분 빠른 걷기. 지적활동. 독서, 새로운 언어 배우기, 퍼즐. 사회활동. 외로움은 치매의 위험 요인. 건강한 식단. 지중해식 식단. 생선, 올리브오일, 견과류, 채소. 네 번째는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근육 유지, 노화 방지라는 명목으로 많은 중장년층이 매일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신장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량 단백질의 위험성. 신장 손상. 과다한 단백질은 신장에서 처리해야 할 노폐물의 양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용량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탈수.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없이 고용량 단백질을 섭취하면 탈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금속 오염. 일부 수입 단백질 파우더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전한 단백질 섭취. 자연식품으로 섭취. 달걀, 생선, 두부, 콩류, 닭고기. 적정량 섭취. 체중 1kg당 1-1.2g 70kg이면 70-84g. 골고루 섭취. 한 번에 많이보다는 여러 끼로 나누어서. 다섯 번째는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종합 비타민제입니다. 한 번에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제의 문제점. 과다 섭취. 이미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다면 종합 비타민제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 O, D, E, K은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 여러 성분이 한 번에 들어있어 서로 흡수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 부담간에서 처리해야 할 화학 물질의 양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는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한 후 간 수치가 상승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올바른 영양소 보충, 정기검진을 통한 결핍 확인, 필요한 성분만 선택적 보충, 전문의 상담 후 복용, 자연식품 우선 원칙, 진짜 건강은 생활습관에서 나온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건강보조식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보조식품 없이는 건강을 지킬 수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의 힘.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자연식품만으로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현대 영양학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일 뿐입니다. 무지개 식단 하루에 5가지 이상 다른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빨강 토마토, 딸기, 주황 당근, 오렌지, 노랑 바나나, 옥수수, 초록 브로콜리, 시금치, 보라, 가지, 포도 등 다양한 색깔의 식품에는 각기 다른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통곡물의 중요성 흰쌀, 흰 밀가루 대신 현미, 귀리, 통밀을 선택하세요. 비타민 B군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양질의 단백질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류에서 단백질을 얻으세요. 이들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함께 제공합니다. 운동의 기적적인 효과. 유산소 운동 주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은 모든 만성질환을 예방합니다. 빠른 걸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력 운동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유지하세요. 무거운 기구가 없어도 맨몸 운동으로 가능합니다.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이나 요가로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세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하루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그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합니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 시스템이 회복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원인입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햇볕의 중요성. 천연 비타민 D 하루 15-20분 정도 햇볕을 쬐면 몸에서 자연적으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어떤 보조식품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언제 보조식품이 필요한가? 모든 보조식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 후 필요한 보조식품을 선택적으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확인된 결핍, 혈액 검사로 확인된 비타민 D 부족, 완전 채식주의자의 비타민 B12 결핍, 빈혈로 인한 철분 부족,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경우에 적정량 칼슘, 특별한 상황, 임신 중 엽산 보충, 수술 후 회복기의 특정 영양소, 특정 질환으로 인한 영양 흡수 장애, 안전한 보조식품 선택 원칙. 1. 전문의 상담 필수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정말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2. 단일 성분 선택 종합제보다는 필요한 성분만 들어있는 단일 제품을 선택하세요. 3. 적정 용량 1일 권장량을 크게 넘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4. 신뢰할 수 있는 회사 GMP 인증을 받은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5. 정기적인 모니터링 복용 중에도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 과다 섭취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오늘 30분 동안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건강보조식품 5가지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은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과다한 칼슘 보조식품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효과는 없고 출혈 위험만 증가시킵니다.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종합 비타민제는 간에 부담을 주고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의 비결. 다양하고 균형 잡힌 자연식품,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적당한 햇볕 쬐기. 건강은 비싼 보조식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만약 정말 필요한 보조식품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선택적으로 적정 용량만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는 오늘의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건강보조식품으로 몸과 지갑 모두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